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볼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14, 15쪽입니다. 주사위 1번. 자기 부상열차 5량에 좌석이 모두 몇 개 있는지 알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거 뭐예요? 네, 좌석이 모두 몇 개 있는지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부상열차, 그리고 5량, 이런 것들 낯설 텐데 뭔지 설명해 줄게요. 자기 부상열차라는 거는 이 선로랑 기차 바퀴 자리에 좌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좌석으로 기차가 쉥쉥쉥 달린다고 해서 자기 부상열차고요. 이 5량이라는 건 뭐냐면 지하철이나 기차 같은 거 보면 몇 호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기차가 이렇게 각 호차별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한 호차를 한 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5량이라고 하면 이런 기차가 1호차부터 5호차까지 있을 때 이 안에 의자가 좌석이 몇 개 있냐를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5량에 있는 좌석 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학생이 자기 부상열차 한 량에 좌석이 몇 개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승무원 분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한 량에 좌석이 131개 있단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1호차의 좌석 131개, 그리고 2호차에 131개 이렇게 총 5번 더하는 거니까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131개씩 5량에 있다. 그래서 131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몇 개쯤 되는지 어림해 볼까요? 네, 130 곱하기 5니까 예를 들자면 100 곱하기 5라고 해서 약 500개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약 600개 해도 되고, 이건 어림이니까 딱 하나를 찢지 않아도 괜찮아요. 약 500에서 650개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좌석이 모두 몇 개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사위 2번. 131 곱하기 5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봅시다.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과 같습니다. 먼저 1의 자릿수부터 계산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올림이 있을 경우에 곱셈하다 보면 아래 자리에서 위의 자리로 올림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었어요. 1 곱하기 5는 5, 그리고 3 곱하기 5는 15인데 얘는 그냥 3이 아니라 10의 자리에 있으니까 30이죠. 그래서 30 곱하기 5라서 150입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100의 자리에 1 곱하기 5는 5인데요. 사실 이 1은 100의 자리에서 100을 의미하기 때문에 100 곱하기 5, 5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구한 값을 다 더하면 131 곱하기 5는 556과 같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1 곱하기 5는 5, 3 곱하기 5는 15인데요. 이 10의 자리에 15를 쓸 수가 없으니까 5만 여기다 써주고 이 10은 위의 자리, 그러니까 100의 자리로 올림을 해줍니다. 그리고 1 곱하기 5, 근데 위에 올림했던 1이 있기 때문에 6 해서 65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 131 곱하기 5를 계산하는 방법 정리하면 3 곱하기 5 했을 때 150으로 나와서 이 0이 그냥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1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라서 그냥 바로 여기다가 이 15 값을 여기다 5, 여기다 1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5도 사실은 500인데 이 0들은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냥 나타내기 위한 수이기 때문에 5를 바로 100의 자리에 써주면 이 100의 자리에 쓰인 5 자체가 500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석은 모두 655개가 됩니다. 우리가 구한 어림값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500, 600, 650 이런 식으로 어림을 했는데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로 어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교과서 15쪽 주사위 3번 볼게요. 921 곱하기 7을 계산해 봅시다. 921 곱하기 7을 바로 어림해 볼게요. 여러분의 어림값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어림값이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의 경우에는 7000으로 어림을 해보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921이 거의 100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 지폐가 7장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대략 7000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921이 900에 가까우니까 이 900이 7개 있다 라고 해서 9, 7에 63, 6300으로 어림해도 되겠죠. 자, 그럼 921 곱하기 7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과정이 똑같아요. 1 곱하기 7은 7, 2 곱하기 7은 14인데 이 2가 10의 자리에서 20을 의미하기 때문에 20 곱하기 7을 실제로는 의미합니다. 그리고 9, 7에 63인데 이 9는 100의 자리에서 900을 의미하죠. 그래서 실제 값은 630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3개의 답 더해주면 7, 4, 4, 6, 6447이 계산값이 됩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간추려서 계산해 볼게요. 자리값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다가 이걸 써줄 수 있겠죠. 1 곱하기 7은 7, 2 곱하기 7은 14. 근데 바로 여기다가 14 이렇게 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4 쓰고 10은 올림을 해줘요. 그리고 9 곱하기 7은 63이죠. 올림해뒀던 이 1 더해서 64 써주면 6447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원리로 이 921 곱하기 7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맨 앞자리 숫자는 올림으로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97에 63 이거 계산할 때요. 방금 전에 2 곱하기 7 할 때는 여기다가 14 이렇게 바로 안 쓰고 1 올림해 줬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계산할 게 없기 때문에 4 여기다 쓰고 6 이렇게 올려봤자 그냥 자동으로 이 6이 내려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앞자리 숫자는 마지막에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올림으로 표시할 필요 없이 바로 여기다가 이렇게 64라고 써준다는 거예요. 네, 주사위 4번과 5번은 일시정지를 해둔 다음에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재생해주세요. 네, 주사위 4번 풀어보겠습니다. 2 곱하기 2는 4, 9 곱하기 2는 18, 3 곱하기 2는 6, 올림한 1 더해서 7, 그래서 답은 784입니다. 852 곱하기 3, 2 곱하기 3은 6, 5 곱하기 3은 15, 8 곱하기 3은 24, 올림한 1 더해서 2556입니다. 481 곱하기 2. 자, 이거는 선생님이 자리값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100의 자리에 쓰인 이 4는 400을 의미하죠. 그래서 400 곱하기 2, 800 먼저 써줄게요.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서 8은 80을 의미합니다. 80 곱하기 2, 160. 1 곱하기 2는 2. 다 더하면 962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선생님이 만약 이 921 곱하기 7을 가로셈으로 계산했으면요. 100의 자리에 쓰인 이 9가 900을 의미하기 때문에 900 곱하기 7, 6300. 20 곱하기 7, 140. 1 곱하기 7, 7 해서 6447이라고 구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쓰인 숫자들을 보면 6300은 900 곱하기 7 이거랑 같고 140은 20 곱하기 7과 같죠. 7은 1 곱하기 7과 같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가로셈 할 때는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편한 방법대로 하면 돼요. 위의 식처럼 이렇게 세로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자, 선생님 꿋꿋이 가로로 계산하겠어요. 600 곱하기 4는 2400. 30 곱하기 4는 120. 2 곱하기 4는 8. 해가지고 3개 다 더하면 2528이 됩니다. 또는 여러분 당연히 632 곱하기 4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248, 3412, 6424 이렇게 올리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2528.
주사위 5번. 450 곱하기 6에 알맞은 문제를 만들고 답을 구해봅시다. 450 곱하기 6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 답까지 구해보래요. 여러분은 어떤 문제 만들었어요? 뭐 각자 다른 문제 만들었을 텐데 지금은 누렁쌤의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누렁쌤이랑 한번 맞춰봅시다. 일단 선생님의 문제를 소개해 볼게요.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 이거였어요. 할인마트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면 한 개당 450원에 팔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6개를 사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네, 이거 이제 계산할 건데요. 선생님은 2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먼저 가장 익숙한 방법이죠. 450 곱하기 6 이렇게 세로식 또는 가로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0 곱하기 6은 그냥 0, 5 곱하기 6은 30, 4 곱하기 6은 24. 근데 올림만 3이 있어서 27. 그래서 2700으로 해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종이에 써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슈퍼 가서 사려고 하는데 얼마 내야 되지?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야 될 때 있죠.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쓸 법한 방법을 보여줄게요. 자, 지금 아이스크림을 선생님이 6개 샀어요.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아이스크림이 6개인데요. 이거 각각이 450원씩이래요. 이거를 묶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50이랑 450 묶으면 900원이 되죠. 그래서 이 450 곱하기 6은 900원짜리가 3개 있는 거랑 같죠. 그래서 바로 9 곱하기 3은 27을 이용해서 2700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처음에는 좀 계산할 때 실수하기 쉬운데요. 연습하다 보면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종이 없이도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계산법이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랑 비슷한 방법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문제의 답은 2,7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문제가 뭔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를 구해볼까요? 3번째로 배웠고요. 이제부터는 수학 익힘책 10쪽과 11쪽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